다른 것보다 정말 신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무리 좋은 신랑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신랑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남편 하나만 보고서도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었고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서로 대화를 나누면 말이 정말 잘 통했고 서로 관심사도 비슷했습니다.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신랑이 정말 배려심이 좋았어요. 구김살 없이 밝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구나 싶었지만 막상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아, 사실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얘기?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다고? 사실 우리 엄마 계모야. 나도 고등학교 되어서 알았어. 그래서 대학 오자마자 자취하게 되었는데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거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려고. 엄마도 계모고 우리 누나도 배다른 누나야. 엄마랑 아빠랑 이미 내가 3살 때 재혼을 하셨어. 아, 정말? 그래서 본가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거야? 사실 직장에서 본가가 멀지 않은 곳이라 조금 의아해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 그때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지 싶었는데 너라면 사실 안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부터 말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혹시나 불편할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명절이나 그럴 때도 본가는 안 갔던 거였어? 아빠가 계시니까 아예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이거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남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연애를 하던 초반에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해왔습니다. 빨리 가정을 이루고 본 가정에서 독립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자주 했었죠. 그런 남편의 말에 연애를 한 지 3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주었어요.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 그렇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수연이 너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나는 크면서 엄마와 누나에게서 많이 차별을 받았어. 누나랑은 7살이 차이가 나는데 정말 차별이 심했어. 내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누나와 나는 정말 다르게 대하셨거든. 아빠는 항상 일 때문에 바빴고 나를 돌봐주었던 사람은 엄마였어. 그런데 엄마는 항상 누나와 나를 비교하고 차별했어. 승준아, 정말 힘들었겠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해줘서 고마워. 난 결혼하고 우리 집과는 인연을 끊을까 해. 아빠와는 교류를 하겠지만 그 이상은 나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많이 힘들었겠네. 혼자서 어떻게 그 시간을 다 버텼어? 3살 때부터였으면 거의 30년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야? 그러게. 너무 어릴 때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한 번은 엄마랑 누나랑 둘만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더라고.
평소에도 둘이서만 외식을 했을 때도 있었거든. 그럴 때면 저녁에 들어와서 싸운 음식을 혼자서 먹으면서 저녁으로 때웠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은 날은 그냥 굶다가 다음날 가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면서 배 채웠지 뭐.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신랑은 삐뚤어진 곳 없이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자라났던 것이죠. 신랑 역시 혼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혹시나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혼자서도 잘 버텨내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거죠. 신랑은 어느 순간부터 얼른 가정을 꾸리고 독립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미 시부는 나이가 많은 상황이라서 집안의 실세는 시모였었죠. 시모의 차별은 형님이 의사가 되고 나서 더욱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의사인데, 정말. 대입 때부터 눈치란 눈치는 다 봐야 했어. 물 마시는 것, 문 여는 것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지. 대학 합격하고 나서는 나와도 많이 비교를 했어. 나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엄마는 내 길을 꺾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정말? 그래도 당신 학창시절에 공부 꽤나 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못했던 건 아닌데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그러다가 우연히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정말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데 더 이상 거기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그래서 죽도록 공부해서 바로 대학은 다른 지방으로 지원을 해 자취를 시작했어. 외로웠겠다. 나도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 지금 사는 곳보다 본가가 회사랑 가까운데 왜 굳이 나와서 살까 싶기도 했거든.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혼자 사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지만 온전한 가족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런데 내 상황에서는 결혼은 다른 사람을 불행으로 끌어들인다는 것밖엔 되지 않으니 고민이 많았어. 시모와 형님의 태도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내를 불행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정성이었고 진심으로 행동을 했어요. 항상 다정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을 때보다 다퉈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저보다 훨씬 더 어른 같았어요. 이런 점 때문에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갔을 때에는 신랑은 엄청나게 긴장을 했고 친정 식구들은 이것저것 물어보기 바빴어요. 그래, 우리 수연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1년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 저는 수연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힘을 얻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고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가? 자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집도 농사를 짓긴 하지만 그쪽 집안은 부친께서도 사업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네,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않지만 쭉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렇군. 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으신가? 네, 저를 늦게 낳으셨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는 제 친모는 아니시고요. 제 누나 역시
배달은 남매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낳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시기 버거우셔서 3년 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먼저 자신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였고 형님과는 배다른 남매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다 얘기를 하는 모습에 친정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장을 주셨죠. 그렇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자신이 결혼을 누구와 하건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형님과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인사를 가던 날 시모와 형님은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승준이랑 만난다는 아이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님. 여기 약소하지만 선물 받으세요. 아, 너 진짜 약소하게 준비해왔다. 적어도 처음 인사 올 거면 가족들 취향이라도 좀 조사하고 오지 그랬니? 이게 뭐야 정말? 아휴 웃긴다. 그지 엄마? 그러게나 말이다. 어쨌든 승준이랑 결혼하겠다고? 너희 집에는 벌써 인사했다고? 네, 저희 집에서는 다들 찬성하셨어요. 그럼 그래야지.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근데 원래 남자 집안에 먼저 허락받아야 되는 건 몰랐어? 배운 게 없어 그런가? 네? 그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세요? 아니 원래 순서라는 게 있고 차례라는 게 있는 건데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여자 집안 먼저 인사를 가냔 말이야, 내 말은. 아, 마음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시간을 먼저 여쭤보니 바쁘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먼저 인사를 오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뭐 어차피 허락을 해줄 건 아니었다만. 네?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시겠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래, 내가 어떻게 승준이 대기업에 넣어놨는데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애랑 짝을 지어주겠니?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한다고 하면 찬성하마. 엄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엄마가 반대하셔도 저 이 결혼 할 겁니다. 너는 어떻게 결혼을 너희들끼리만 정하고 결정해? 원래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건데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래, 승준아. 너 정도면 어디서 낮게 볼 급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집안이면 괜찮은 집안인데 왜 저런 집안하고? 초면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봐라.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니? 얘 승준아, 너 정도면 더 급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섰다. 연애만 하고 결혼은 차차 생각해보렴. 그래, 정 만날 사람 없으면 내가 의사 후배들 소개해 줄 테니까 오늘 인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정말 창피하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이라고요? 저희 집안 어딜 가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집안인데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처음 인사 오는 제 아내가 될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니요. 그나마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사 오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크게 화를 내고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한참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연아. 내가 괜히 인사를 하자고 그래서. 아니야. 어쨌든 승준 씨 부모님이고 누나니까 한 번은 봐야지. 그래도 나도 정말 깜짝 놀랐어. 그냥 사람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다니. 그러게, 나도 놀랐네.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참.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그래도 성인이고 남이니까 저 정도지. 당신은 어린 나이부터 저런 말들을 들어왔던 거잖아. 엄마며 누나가 하는 말은 다 화살처럼 나한테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엄마랑 누나 앞에 서면 기가 죽었었지. 근데 이번에 너 데리고 가보니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어.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시부를 만나 자신은 결혼을 하겠다며 얘기를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시어머님께서 얘기를 하신 걸 듣고 나서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그것이 모두 오해며 엄마와 누나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두 다 시아버지께 말을 했어요. 그 후로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이혼을 하자고 선언을 하셨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며 인사온 사람에게 무리하게 굴었던 시어머니와 형님의 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님과 형님의 태도는 바뀌었어요. 엄마랑 누나도 결혼식까지 별 말은 안 할 거야. 그러니 우리 빨리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리자.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신 거야? 저번까지는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 갑자기 말이 바뀌니까. 아빠가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 아마 지금 전 재산이 아빠 명의로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결혼식 할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준비를 해보자. 그래. 어차피 결혼은 당신이랑 하는 거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내 마음이 정말 아프다. 내가 앞으로는 당신을 구해줄게.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수연아.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고 평생을 저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결혼을 준비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약속처럼 시어머님과 형님 모두 아무런 참견을 하지 않으셨죠. 결혼식 당일에는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는지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얘. 여기 결혼식장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런 곳을 골랐니? 그니까 오신 하객분들이 다 욕하겠어. 거기다가 드레스는 그게 뭐니? 네 체형에 그 드레스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화장이라도 좀 이쁘게 하던가. 화장도 이상하고, 아휴,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안 이쁜 것 같아. 아유, 그러게 말이야. 원래 신부가 결혼식 꽃이라고 하는데 이 결혼식은 꽃이 다 시들어 버렸네. 그니까 엄마, 벌써부터 이렇게 시들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니까 옳게 나한테 좀 이것저것 물어보지 그랬어. 그래도 내 안목은 믿을만한데. 아, 그러신가요? 처음부터 형님께 여쭤볼 걸 그랬나 봐요. 형님 눈이 그렇게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짝을 못 찾으셨나 보다. 형님이나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앞으로도 조금 희박할 것 같네요.